네, 김정남 암살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북한 국적의 용의자 4명이 이미 도피해서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들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김은광 NK지식연대 대표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남이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피살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 5분 분량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피살까지 걸린 시간을 보니까 2.33초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네, 뭐 저도 봤습니다만 순식간에 그 여성 두 분이 달려들어서 이제 김정남 씨가 아마 그 비행기 그 시간표 있죠.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뒤에서 수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가리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속한 행동을 한 거 보니까 뭐 상당히 그 자체는 연습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대상으로 연습을 했는지 모르지만 접근해서 바로 치명적인 것을 누르고 또는 그걸 흡입하도록 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행동 자체는 여러 차례에 걸친 아마 그 연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리허설, 리허설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여자들이 여러 가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뒤 배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잘 모르고 이건 그냥 뭐 히든 카메라든가 아니면 뭐 재밌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뭐 그랬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어쨌든 간에 그 남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놀리는 그 행동 자체는 대단히 아주 그 숙련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밌는 영상을 찍었다, 예행 연습을 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말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뭐 가능성이 충분하죠. 앞에서 이제 그 피살되기까지 2.33초 정도 아주 정확히 시간이 나는데 그 시간은 여성들이 뒤에서 와락 달라붙어 가지고 천에 묻힌 무엇인가를 얼굴에 대가지고 떨어지는 그 시간, 거기 2.33초였고 그걸 공격을 당한 김정남은 상당한 시간. 예를 들어서 공안 스텝한테 가서 내가 어떤 여자가 이런 걸 뿌렸다, 의무를 요청한다. 그래 가서 이제 의무실에 들어간 그 전체적 시간은 적어도 아마 10분 미만 정도로 생존을 했거든요. 의무실에 가서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그 맹독성 독극물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뭔가 효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북한이 이 작전을 이 테러 작전을 할 때 두 가지 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는 여자들이 떨어지는 순간에 김정남은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죽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주변에다가 호소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화해서 뭔지 모르겠다. 근데 김정남은 말이죠. 아주 죽기 전에 한 가지 아주 그 중요한 행동을 했어요. 그것은 공항 요원한 때까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간 거란 말이죠. 가서 누군가가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났지. 그 공항 요원한테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이건 그냥 북한 대사관이 준비한 것처럼 그 심장마비로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사전에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여성들은 뭐 준비된 어떤 노인 그 연인이 뒤에서 놀리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주변에 그 여인의 동작을 봐도 이건 테러 아니고 여인들끼리 장난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오빠 하면 달라붙어 가지고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고도로 연출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2.33초라고 한다면 제가 이걸 들고 가서 이걸 주고 어떻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는 뭐 남녀가 장난치나 보다. 서로 뭐 눈 가리기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장난치나 보다 그렇게 왜냐하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흡입한 그 호흡이라도 김정남이가 지금 흡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서히 퍼지면서 바로 거기서 즉사한 게 아니고 가서 호소하고 의무실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퍼져가지고 죽는. 그러니까 의무실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항 내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했다고 그때 그 의사가 진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순간적으로 한 호흡이라도 했으면은 이제 죽는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거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CCTV에 또 찍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 이 독극물 가능성에는 여전히 이제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청 그 부청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검 중이다. 그리고 이 맹독성 독극물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 보내서 그게 뭔지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독극물이 뭐고 또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매우 신중하다 할까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신중한. 물론 이제 이 부청장 얘기에 의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다.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단순한 살인 사건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국제적인 관심이고 또 얽혀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당장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그다음에 중국, 또 좀 확장시키면 남한까지, 또 뭐 미국 엄청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이 됐는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이걸 검증한 다음에 발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방금 국제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독극물의 성분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폐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셋째로는 이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독극물. 북한이 그러니까 최근에 개발한 이전에 있었던 어느 그 테러 집단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이제 독극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경찰은 아주 신중하게 그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독극물 성분으로 인해서 수사가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이번 암살 수법이 과거의 소련 KGB 방식과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KGB가 뭔가요? KGB가 러시아 그 정보국이죠. 국가안전위원회라고 러시아 이전에 소련, 이전 소련, 후소련 아주 악명 높은 단체고 주로 그 소련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 인사들에 대해서 정말 세계가 경악할 그런 수법과 물질들 써가지고 그 테러했죠. 그 중에서 이제 독극물 테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테러가 이제 대표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이 지금 독극물 유형이 천년적으로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뭐 그런 독거미 한 데서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코브라 한 데서 나오는 뭐 그런 천년적으로 존재하는 독극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뭔가 인조적으로 만든 의도적으로 만든 독극물이 있습니다. 근데 천년적으로 만드는 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그 DNA가 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밝힌 데는 그게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든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말 경악해야 될 것은 북한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순식간에 몇 분 만에 죽일 수 있는 이런 그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 5,000톤이나 지금 지금 무기화돼 가지고 당장 대한민국에 뭐 쏟아부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게 이런 사람들 정말 소리 내서 죽이도록 하기 위한 생화학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의 그 초대 서울공대 그 학장이었던 이승기 선생을 이승기 박사죠. 50년도에 북한에 데려다가 그의 제자 사인 유재엽까지 포함해 3대를 걸쳐서 이 생화학 무기만 연구한 거죠. 그랬더니 북한이 생화학 무기, 사람을 독살시키는 생화학 무기 DNA가 다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완전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북한이 지금 뭐 내부에서 다 연구해 놓은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그 물질이 어떤 건지 이런 게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국미세량이기 때문에 호흡을 했으니까 다른 거는 저 독침 났으면 이게 혈관에 남지 않습니까? 이게 호흡을 했기 때문에 폐에 싹 배겠단 말이죠. 가뜩이나 미량인데 폐에 싹 침륜됐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밝히기에는 정말 첨단 기술이 필요하죠. 신종일 가능성이 좀 많겠군요. 뭐 직접 개발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리정철이 또 화학물 약학을 전공했다고 하고 본인은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리정철이 보면 그 현지에서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현지의 좀 사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계속해서 부인을 할까요? 자기는 혐의가 없다고. 지금 뭐 말레이 경찰에 의하면 계속 부인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단순히 자기들은 자기는 뭐 노동자로 왔고 IT 말레이시아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단순한 북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곤란하죠. 말레이시아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순히 부르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부인을 한다. 나는 죽어도 여기에 관련하지 않는다고 계속 부인을 했을 경우에 다시 말하자면 명백한 그러니까 어떤 증거,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이정철이가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에도 접촉을 했고 들랑달랑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든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녹취가 좀 나온다든가 아니면 명확한 그 동영상이 좀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꼼짝달싹 없이 긍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계속 일단은 부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정철이를 통해서 북한 연루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철과 정남이가 동일인이다 하는 것도 지금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냥 김철이다. 김정남이하고 동일 인물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건 김철이다. 김철 아직까지는.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확인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김철이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인도 지금 계속 부검을 중이고 독극물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걸 또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배우는 누구냐? 그랬을 때 북한 일테면 정식 어떤 정부 기구와 관련됐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또 말레이시아 경찰은 그냥 그 4명이 지금 도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북한 국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걸 지칭을 합니다만은 북한 정부 소행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이 좀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정철이가 확실하게 나는 일테면 사주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건 자체는 분명히 심증은 갑니다.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물증이 없다.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 시간이 딜레이 되는, 연기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정철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부언을 한다면 이정철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전체 그 암살단의 어떤 핵심 멤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 하면 이정철은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레이 경찰이 왜 그 정도의 왜 이정철이를 체포했는지 그 죄가 뭔지 용의점이 뭔지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말레이 경찰은 정확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북한한테 말미를 주거든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정철이 잡힌 이유는 이 4명의 주요 용의자들이 말레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간 사람, 차를 가지고 마중 나간 사람, 그들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나중에 숙소에 찾아간 이런 어떤 그 북한 말하면 이 보급과 관련된 활동들을 한 작자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를 했단 말이죠. 체포했는데 이정철이가 어느 정도 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기대를 안 하죠. 그러나 말레이 경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들이 동선과 자세한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달아난 4명을 붙들어 오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이 남겨간 그런 흔적과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최종 종단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네. 그 달아난 4명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리정철이 좀 핵심 키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레이시아가 리정철의 조사로 북한의 소행임을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철이가 공항에 도착한 그 북한 그 요원들 이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뭐 안내를 한다 할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그런 정황 증거를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딘가는 이제 CCTV에 잡혔기 때문에 리정철을 지목을 해서 잡아다가 이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리정철 입장에서는 난 그 내막은 전혀 모른다. 그냥 본국에서 지시를 해서 누구누구가 공항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할 테니까 몇 시에 가서 차 갖고 가서 픽업을 해서 어디다 뭐 호텔에다 데려다 달아. 뭐 그런 업무만 했지. 전혀 나는 그 살인 사건과 본국도 아니고 내 친구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 또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몇 시에 도착하는 어느 항공에 도착할 테니까 가서 누구누구를 픽업해서 어디 호텔에다 일테면 모시다 줘라 이런 업무만 했지 나는 살인 사건과 전혀 관련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답변을 할 경우에 다시 말하자면 범인은 항상 부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고 처음에 예. 완전한 물증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인터폴이든 뭐든 하여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물증을 들이대야 될 겁니다. 예. 어쨌든 북한 국적 용의자가 존재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의 향후 대응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그렇죠. 입장 발표가 있을까요? 조만간. 대단히 정말 우리가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돼 있는데 정작 그 범행자들은 북한은 정부가 나서서 아마 공식적인 입장을 절대로 표현 안 할 겁니다. 예. 해도 뭐 애교적 그런 루트를 따라서 뭐 말레이시아 당국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개별적인 주체들한테 할 것이지 예. 뭐 지금 그네들이 그렇게 잘 쓰고 있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나 또 조선중앙 방송에서는 한마디도 없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알게 될 그런 정보 때문에 절대 안 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시신 문제와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아주 좀 지혜롭게 지금 조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김철이냐 김정남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레이 대사관도 북한 대사관도 이야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게 누구야? 김철이냐 김정남이냐 대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사관이 지금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시신 찾아가려면 너희 가족이 데려와. 가족을 안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은 북한한테 책임이 가는 거예요. 자기 죽은 국민의 이름도 제대로 못 되는 것.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인데 아마 공식적인 발표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아마 이게 굉장히 이걸 가지고 정말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제대로 말하자면 이걸 지탄하고 그다음에 그 파헤친다면 예. 부득불 할 수 없이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라는 걸 아마 애무성 내지는 기타 짤막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예. 이 말씀하신 중국 측, 지금 중국이 이제 김정남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측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좀. 중국은 예. 소가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건 북한 소행인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말레이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가 했다고 이제 얘기는 하지 않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북한 소행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또 그를 근거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럴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말레이시아 측에서 발표 나오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북한 소행으로 확실하게 말레이시아가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예. 그에 상응한 일테면 뭐 경제적인 또 외교적인 조치를 취할 걸로 봅니다만은 어떻든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거고, 예. 대신 이제 김한솔이라든가 이 가족들은 철저히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계속 가족을 지금 오라고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시신 확인을 위해서. 근데 누군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김한솔이가 가든 아니면 김소리. 예, 김소리가 예. 소리가 가든 아니면 사진을 이제 가족 사진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든.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는 DNA 채취를 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DNA 네. 이제 검사를 해야 될 건데, 어떻든 가족이 가야 되는데 그 가족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국밖에 없는 거죠. 예.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항공편도 마련하고 해서 예. 예.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게 중국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김은광 NK 지식연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